네, 안녕하세요. 2026년 2월 7일 토요일 투자의 맥 방송을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목요일 방송했듯이 나스닥이 좀 급락을 했죠. 그렇지만 이제 그러니까 토요일 새벽, 오늘 새벽 거래에서 어, 이 하락분을 어쨌든 뭐 강하게 올리면서 이 121선을 나스닥이 회복했습니다. 그러면서 아직까지는 이 기울기가 있어요. 이 기울기가 있어서 혹시라도 월요일에 이 기울기를 땅 찍고 이럴 수도 있다. 이럴 수도 있다. 그냥 아니면 여기서 그냥 요 안에서 요 밴더 안에서 갇힐 수도 있고요. 그죠? 요렇게 갇힐 수도 있고요. 어쨌든 간에 요 선을 넘어줘야 돼요. 요 기울기를 넘어줘야 됩니다. 요 기울기를 넘어줘야 돼요. 요 기울기를 넘어줘야지만 진정으로 이제 다시 추세를 살리는 거다. 그렇게 봐야죠. 어쨌든 간에 조심조심 해야 되는 구간입니다. 나스닥. 자, 나스닥을 조금 길게 보시면은, 길게 보시면 나스닥도 많이 올라왔어요. 그죠? 예, 많이 올라온 겁니다. 10년 차트로 한번 봐도 계속 지속적으로 이렇게 올라온 거죠. 계속 올라왔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나스닥이 저 1월 31일 날, 10월 31일인가요? 10월 31일에 찍은 저 최고점을 뚫을지 아니면 조정이 와서 하락을 할지 아직까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개별주에 대한 또 국가에서 밀어주는 정책주 이런 거에 대한 좀 더 집중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자, 그리고 또 딴 걸 보죠. 그 다음에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거는 수급이에요, 수급. 수급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어차피 이 볼린저 밴더 상단이 위아래로 뻥 뚫리면서 변동성은 엄청 커진다고 제가 얘기했죠. 변동성. 변동성은 지금 엄청 확대되고 있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차트가. 그래서 이 변동성이 확대되면서 코스피, 코스닥이 잡주처럼 움직여요. 대형주가 아니라 이 잡주처럼 움직입니다. 잡주. 그냥 막 하루에 막 뭐 똥구멍에 불난 것처럼 막 뛰었다가 막 빠졌다가 완전 잡주처럼 움직이는데 여기다가 수급은 굉장히 안 좋아요. 특히 이제 이 코스피 같은 경우 외국인이 계속 팔아대고 있어요. 외국인이 대략 한 10거래일 정도 판 게 20조 원입니다. 이거를 이제 개인들이 한 18조 정도를 매수를 해줬어요. 자, 그래서 이 대량 고점 징후, 우리가 이제 지수의 고점 징후는 대체적으로 개인들이 그러니까 외국인이 저가에 산 외국인이 판 이 물량을 개인들이 받아주면은 일시적으로 상승을 합니다. 뭐 서학개미니, 뭐 동학개미니 하면서 뭐 한마디로 이제 뭐 미국에 투자했던 돈도 좀 들어올 수 있고 미국장이 조정을 받으니까 거기다가 또 주식 안 하던 사람들이 또 하기 시작하죠. 그죠? 예. 저도 제가 얘기했지만 저희 형이 계좌가 없어요. 근데 제가 저희 형을 며칠 전에 적금을 깨고 계좌를 만들게 했죠. 예전에 저한테 이제 조금 뭐 투자했던 거는 그냥 돈을 줘서 제 계좌로 해서 이렇게 불려서 줬어요. 근데 이제 뭐 그렇게 하면 좀 믿기도 뭐하고 그래서 요번에는 그냥 형 계좌를 만들어라. 그렇게 해서 형을 꼬셔서 주식시장에 발을 들여넣습니다. 저 역시도 이렇게 주식시장에 발을 들여놓게 한다. 고점 징후죠. 고점 징후예요. 그래서 조금은 조정을 좀 세게 올 수도 있는 그런 수급이에요. 수급은 꼬인 거예요. 수급은 조만간 이렇게 가는 듯 가다가 막 이렇게 하다가 한번 이렇게 쭉 빠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조심하시라는 뜻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언제 빠질진 저도 몰라요. 제가 점쟁이도 아니고 그렇다고 뭐 좋은 종목을 갖고 있다면 이런 하락 구간을 견디시기 바라고 좋은 주식이 아니면 많이 빠질 거예요. 또 많이 올랐던 종목은 당연히 많이 빠집니다. 여러분들이 대책을 강구하셔서 뭐 분할로 좀 현금화를 한다던가
뭐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십시오. 어쨌든 개인이 많이 매수하는 거는 뭐 당분간 좀 유지되다가 어느 순간 쑥 빠져요. 네, 쑥 빠집니다. 별로 그렇게 좋지 않아요. 네. 코스닥은 그나마 좀 나아요. 코스닥은 좀 나은 것 같아요, 수급이. 자, 그럼 기사 좀 보고 종목들 보면서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먼저 이 화두로 떠오르는 게 AI발 대학살 시작됐다. 그러니까 소프트웨어 빅테크 시종 1조, 1조불 증발. 그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 AI가 계속 커지고 영역이 커지다 보니까 기존에 있던 뭐 구독하는 거, 특히 SaaS인가요? 이러한 구독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의 영역을 걔네들이 이렇게 영역들을 이렇게 집어먹고 있었는데, 이 소프트웨어 회사들이죠. 여기를 AI가 침범하게 되면서 굳이 이런 뭐 소프트웨어를 쓸 수가 있을 필요가 있냐. 그래서 AI가 여기까지 침범하면서 얘네들의 얘네들의 뭐야, 사업성을 갉아먹는 거죠. 그죠? 그래서 결국 AI에 의해서 학살당하는 거죠. 다른 이제 IT 기업들이. 그러면서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여기 보시면. 그죠? 글로벌 자산시장 혼돈, 엔스로픽, 업무용 AI 공개 이후 시장에서 구독형 소프트웨어, 그러니까 뭐 다달이 얼마씩 내고 소프트웨어를 뭐 클라우드 서비스나 뭐 이런 걸 통해서 받는 이런 구독형 소프트웨어가 시대 종말, 오라클, 세일즈, 포스 등 직격탄, 한 달 만에 주가 2, 30%씩 빠졌다. 그죠? 사스포칼립스라고 이 얘기를 합니다. 사스포칼립스. 근데 여기 보시면 간단한 거죠. AI가 기업용 구독형 소프트웨어, SaaS라고 그러죠. 이 비즈니스 모델이죠. 구독형 소프트웨어. 그 클라우드에 들어가서 뭐 그 프로그램을 쓰고 뭐 그 창작물이나 뭐 결과물만 갖고 나오는 거죠. 요거를 대체합니다. 대체한다는 우려가 확산되자 시장에서는 소프트웨어 산업의 종말을 의미한 이른바 사스포칼립스, 이게 SSA죠. 그 다음에 사스 칼립스, 예, 이런 식으로 투자 심리가 급격히 얼어붙고 있다. 그죠? 그래서 이게 정보기술 섹터 가운데 소프트웨어와 서비스 산업군에 속한 기업들이 지금 주가가 폭망하고 있다. 미래 가치가 떨어지겠다. 그죠? AI가 이 SaaS, 구독형 소프트웨어, 이런 비즈니스 모델을 갖고 있는 회사의 영역을 침범해서 완전히 그 영역을 사살하고 있다. 예? 다 잡아먹을 거다. 그죠? 무료로 AI로 하는 게 낫지 않냐. 그걸 이제 사스포칼립스, 소프트웨어 산업의 종말, 사스포칼립스. 굳이 뭐 막말로 간단한 뭐 문서 만드는 것도 이 데이터 노소 AI에다가 물어보고 제미나이나 이런 데 물어보면 딱 해서 만들어 주잖아요. 그죠? 굳이 그 프로그램을 내가 뭐 거기에 가서 그 프로그램을 쓸 필요가 없어요. 소프트웨어를. 그냥 만들면 됩니다. 예. 그렇죠? 그래서 AI가 다 잡아먹을 확률이 높죠. 예, 지금은 과도기고요. 자, 그래서 이 사스포칼립스라는 용어가 나왔습니다. 사스포칼립스. 기존의 소프트웨어의 시장, 구독형 서비스 비즈니스 모델을 AI가 다 잡아먹는 거를 사우포칼립스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주가의 긍정적인 주가 누르기 방지법 추진, 주가 순자산 비율 낮은 지주사, 주주환원 기대, 자, PBR이 0.8배 미만인 기업, 이 상속세 과세 기준을 변경해서 이 상속받으려고 그러니까 주식으로 넘겨주려는데 그때 주가를 일바이 누르죠, 일부러. 왜 그러냐면 상속세를 덜 내려고. 근데 이거를 이제는 안 바꾸겠다 이겁니다. PBR 0.8 미만인 기업에는 이 주가로다가 이렇게 주식으로 해서 뭐 그걸 평가하지 않고 그 회사 자체의 볼륨, 그 자체의 자산 이런 걸로 하겠다. 그게 그런 골자예요. 그래서 증권가에서 DL, 한화, 태강산업들 자산도 많고 뭐 현금 보유량도 많은 이런 회사들이 앞으로 주가를 누르지 못한다 이거죠. 결국 상속세나 뭐 증여세 이런 거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자산 가치로 전환, 상속세 산정 기준을 자산 가치로 하겠다 이겁니다.
아, 그래갖고, 여기 보시면 밑에 또 나와요, 정확하게. 요 상장사 주식 상속 시 PBR이 0.8배 미만인 경우, 이거를 주가로 계산하는 게 아니라 순자산 가치로 과세를 정한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거를, 요렇게 한다는 거죠. PBR 0.8 미만인 경우. 그 0.8을 넘기거나 그래야 돼요. 다 넘겨야 됩니다. 그죠? 특히 지주사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내년 내 시행돼요. 만약에 올해 지금 계속 여야끼리 뭐, STO법도 그렇고, 스테이블 코인이나 STO법도 그렇지만, 계속 이제 이거를 가다듬고 뭐 세부 사항을 조율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년도에 시행이 됩니다. 주가 누르기 방지법. 자, 그래서 PBR 0.8배, 8배 미만인 회사들을 찾아보십시오. 저도 뭐 찾아봤습니다. 근데 그렇게 해서 지금 그 주가가 이제 슬슬 지금부터 내년 1월 1일이나 뭐 내년 초에 만약에 빠르면 늦어지면 또 한 뭐 내년 뭐 하반기가 될 수도 있지만 어쨌든 지금 제가 봤을 때는 뭐 민주당에서 주가를 올리려고 그러니까 결국 이런 게 있어야 되죠. 불쏘시개로. 그래서 결국에는 내년 초쯤에 이 법이 시행될 확률이 높고 주가는 그 전에 빠르면 3월부터 조금씩 움직여서 내년 이제 시행되기 앞까지 오면은 주가가 벌써 뭐 만약에 뭐 100% 올라간다고 친다면 거의 한 7, 80%는 올라가 있지 않을까. 미리 선반영돼서. 그래서 이러한 그 PBR 0.8배 미만인 회사들, 그또 또 여러 가지 또 뭐 지주사부터 또 나눠져요. 이 부자 감세, 주가 누르기 방지법 이 테마도 내년에 엄청난 그런 시세가 나올 것 같습니다. 미리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네, 또 딴 기사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간단하게 얘기하면요. 뭐 이런 게 요즘에 사회적으로 덴마크도 징역 1년 이상 중범죄, 이주민 가차없이 추방. 에, 지금 이제 전 세계적으로 미국도 그 뭐죠? 그 요원들이 이 무자비하게 불법 이민자들을 색출하죠. 가차 없이. 그리고 막 이렇게 또 뭐 그 또 실수를 해서 자국민을 뭐 총으로 해갖고 이렇게 뭐 사살하는 뭐 그런 일도 발생할 정도로 그러면서 트럼프가 왜 이렇게 갑자기 이민자나 나름대로 이 인권에 대한 이런 거를 무시하면서 행동하는데 그리고 트럼프가 왜 당선인이 됐냐 이런 배경 이런 걸 미국 상황을 봤을 때 결론은 그거죠. 민주에서 얘기하는 민주당이나 이런 데서 미국도 얘기하는 이 이민자나 특히 소수 뭐 레즈비언이 됐든 뭐 성소수자들 그리고 또 이러한 뭐이 외노자 그 불법부터 뭐 하여튼 그런 이제 이민자들 이런 사람들에 대한 그러니까 소수에 대한 또 흑인이고 또 여성 뭐 이런 거에 대한 그 자꾸 그 정당성 그리고 그 사람들을 좀 뭐 지원도 해주고 자꾸 그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줘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끝도 없이 어떻게 보면은 그 소수 어떻게 보면 좀 우리가 일반적인 그런 규범으로 생각했을 때는 규범을 넘어가는 그런 사람들의 그런 것까지도 받아줘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다양한 사람이 많이 나오는데 그렇게 소수들이 뭐 데모하고 뭐 그러면은 그 사람들도 사람이다. 인권을 보호해 줘야 된다. 심지어 우리나라는 범죄자 인권이 더 중요해서 범죄자를 뭐 정당방위 성립이 안 될 때가 많죠. 그렇죠? 그래갖고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법에 대한 이 감정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또 아주 범법자들을 송방마미로 처벌하고 이런 게 심하죠. 다 인권 때문에 그렇죠. 그 얼굴 공개도 잘 안 하죠. 흉악범도.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민주당 같은 데서도 피로감이 엄청 누적된 거죠. 과연 그리고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외노자면 뭐 한 10년 정도 살면 이제는 한국말도 잘하고 그러한 이제
제재를 뭐 불법 투기나 쓰레기 불법 투기 이런 거에서 제재를 받으면 어눌한 말투로 그런 얘기를 하죠. 아직 한국 온 지 얼마 안 됐어. 잘 몰라요. 뭐 이렇게 말 이상하게 하면서 하죠. 그런데 이제 그러한 범법들이 외국인이라고 아직까지 뭐 어설프다고 계속 피해자 코스프레를 한다는 겁니다. 적어도 우리나라에 1년 아니면 10년 이상 살면 언어도 그렇지만 기본적인 법이나 이런 거는 그 사람들이 고쳐서 맞춰 나가야 되는데 그 사람들은 무법을 그 소수자라는 인권이라는 틀 안에 숨어서 나는 외노자라서 몰라 항상.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리고 정당성을 계속 받으려면 계속 어눌한 말투와 법을 모르고 그죠? 계속 코스프레를 해야 돼요. 피해자. 그래서 유럽의 복지 이런 거 얘기하고 인권 얘기하고 외노자를 이제 자국민과 똑같이 대우하다가 유럽도 물론 뭐 그 근본에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근본적인 그런 사회 문제, 그리고 기존에 있던 자국민 간의 갈등, 이런 거를 조율 안 하다 보니까 우경화가 되죠. 그게 지금 유럽도 우경화, 미국도 우경화예요. 결국 우리나라도 어느 시기가 지나면 우경화가 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면 이러한 그 뭐야 다문화 이런 거에 대한 그 피해 코스프레에 엄청 지쳐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일반 우리가 이제 초등학교나 이런 데 가면 다문화 애들이 많은 데가 더 많은데 되려 내국민들이 소수가 돼서 되려 그 애들이 되려 더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계속 생기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내가 세금 내고 그러는데 저 사람들 애 많이 낳았다고 세금도 안 내고 근데 우리 애가 학교나 이런 데서 불평등하게 대접당한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자꾸 사회가 우경화되고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이런 거를 빨리 조정을 해야죠. 지금 민주당 같은 경우 자꾸 뭐 이런 쪽으로 나가고 뭐 중국과 친화적인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을 수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요즘에 저는 아이들의 모노라는 노래를 보면은 좌로도 가지 말고 우로도 가지 말고 그죠? 예, 굉장히 그 가사 보면서 참 젊은 사람이 노래를 잘 썼다 그런 생각합니다. 지금은 너무 좌우로 가도 안 되고 중간에서 합리적으로 그리고 자국을 위한 그런 식으로 시스템을 돌려야지 그냥 소리만 내고 뭔가 데모하고 이러면 그 사람들 뭔가 입을 막기 위해서 뭘 지원해주고 이런 거 다 이제는 하면 안 되죠. 그죠? 그래서 사회가 그러한 좀 더 발전된 쪽으로 나가야 된다. 그렇게 봅니다. 지금 세계 분위기가 굉장히 우경화가 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민주 뭐 이런 거 해서 그 인권 이런 거를 강조한 나라들이 다 망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사회적으로. 그래서 뭐 하여튼 우리나라도 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균형점을 잡아야 돼요. 균형점. 균형점을 못 잡고 너무 그 사람들만 하면 그 사람들이 이게 뭔가 자신들에 대한 권리를 남용하게 되면서 그냥 그러한 권리에 대한 책임, 법 이런 걸 모르고 자국에서 하던 행동들을 막 하는 거죠. 그러면서 사회적인 문제를 일으키고 심지어 흉악 막 살인도 저지르고 그러죠. 사람들이 안 보면.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중재하고 예, 합리적으로 그리고 우리나라의 가치를 지켜야 된다. 개인적으로 저는 뭐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뭐 애국자도 아니지만 답답해서 그렇습니다. 자, 그럼 이제 종목을 좀 보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조금 비교할 게 있는데요. 자, 애드임이 이제 바이오 회사 상장한 지 1년이 조금 넘었는데요. 매출액이 473억, 영업이익이 206억, 상장 원년 흑자, 그죠? 자, 근데 얘가 시총이 얼마냐면요. 3조 3천억 정도가 됩니다. 물론 이제 바이오의 특성상 이제 시총이 이제 보이지 않는 그런 연구 결과 그런 거에 의해서 부풀려진 거죠. 영업이익이 300억이 안 돼요. 그죠? 206억밖에 안 됩니다. 많이 부풀려진 차원이 있죠. 자, 그 다음에 제가 또 딴 종목을 보겠습니다. 자, 이제 그거와 비교되는 게 이 성도 ENG 제가 가끔 얘기했는데요. 자, 이 실적을 2월 6일 날 발표했습니다. 2025년. 근데 이제 매출은 감소했는데 영업이익과 당기 순이익이 큰 폭으로 성장했습니다. 그래서 대충 실적을 요약해 보면요.
실적을 요약해 보면 매출액은 이제 7,447억, 매출액은 조금 떨어졌어요. 근데 영업이익은 100%가 올라가서 556억, 그죠? 당기 순이익이 300억, 엄청나죠. 돈을 많이 번 거예요. 자, 현금 배당은 주당 250원 이제 하기로 했어요. 자, 그러면서 자, 성도 ENG가 아까 그 회사 물론 업종이 다르다 그래도 자, 얘가 시총이 이제 1,000억 정도 해요. 1,000억. 시총이 1,000억입니다. 시총이 1,000억이고 그러면서 영업이익이나 이런 특히 당기순이익이 300억이라면 엄청난 거죠. 그죠? 그다음에 얘의 악재는 10년 전에 얘가 공사한 중국에 공사한 SK 관련된 회사에서 불이 났어요. 근데 그 불이 얘가 이제 공사를 잘못해줘서 났다. 아니면 뭐 부주의로 났다. 뭐 이런 거 싸움을 10년간 했습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법원에서 결정 날 때는 그 화재에 대해서 1억 1,200억을 보상해 주라고 했어요. 근데 이게 이제 얘네들 역시도 송도 END도 이걸 갖고 싸웠겠죠. 그래서 이 1,200억을 보상하게 되면 엄청난 거죠. 얘가 지금 뭐 1,200억이 어디 있겠습니까, 회사가. 그죠? 아무리 잘 나간다고 그래도. 그죠? 그래서 이게 주가를 누르는 악재로 계속 작용했어요. 회사의 가치보다. 자, 근데 이게 작년 10월인가 9월쯤에 얼마로 됐냐면은 이제 120억으로 됐어요. 120억. 그래서 이런 당기순이익이나 이런 게 아마 이거를 까고 나온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120억이 나왔기 때문에 얘네는 이제 악재가 사라진 거죠. 현재 이렇게 돈을 뭐 이렇게까지 뭐 적어도 한 400억 뭐 이렇게 400억 이상 순이익이 났겠죠. 근데 거기서 120억을 이제 변제해줘도 300억 정도의 단기 순이익이 나는 엄청난 회사가 된 겁니다. 자, 그래서 악재가 사라지고 이제는 이러한 그런 뭔가 저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뭐 제미나이에서는 현재 이렇게 7,000원에서 7,400원 형성됐는데 단기적으로 뭐 8,000원, 8,300원 그러니까 대충 한 15% 정도 상승할 것 같아요. 월요일 날. 예, 뭐 장기 목표는 뭐 10,000원 정도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죠? 근데 뭐 제가 봤을 때는 좀 더 갈 것 같아요. 장기적으로. 이거보단 더 갈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주요 관점으로 볼 거는 이 반도체 플랜트 업황. 그죠? 예, 얘가 이제 이 크린룸이랑 플랜트 설비죠. 특히 크린룸, 좀 최신 크린룸을 설치하면서 미국이나 막 이런데 그 SK나 뭐 삼성전자 같은데 또는 현대차 크린룸이 필요하죠. 그 먼저 이렇게 들어가기 전에 좀 깔끔하게 이렇게 바람 쏙 그런 게 이제 그런 거를 계속 하면서 돈을 많이 벌었어요, 작년에. 그리고 뭐 자산재 평가, 극도로 낮은 PBR, 밸류업 모멘털, 얘 역시도 주가 누르기 같은 거 해당될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얘가 유보금이 3,300%입니다. 300%. 그래서 유보금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얘가 갖고 있는 그런 시총의 한 3배 정도 되는 그런 유보금. 그 다음에 얘가 갖고 있는 그 반도체 회사 최대 주주로 있는 그 반도체 회사 현재 그 주가를 해도 1,000억이 넘습니다. 그 반도체 주가의 지분 가치만 해도. 그래서 이 1,000억이 넘기 때문에 현금과 똑같은 그러한 이제 가치를 갖고 있죠. 엄청 저평가 영역인데 실적까지도 이제 잘 나오고 그동안 주가를 누르던 악재까지도 없어졌습니다. 자, 그래서 송도 ENC가 월요일 날 상승하고 한 적어도 제가 봤을 때는 좀 주가를 어느 정도 레벨업을 시킬 것 같다. 자, 그러면 차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성도 ENG 시총은 1,000억밖에 안 돼요. 그렇죠? 예, 그리고 이렇게 한번 피레침이 솟았던 이유는 이제 실적 발표 기사가 나오면서 선취매가 들어왔는데 눌러버렸습니다, 그냥. 그래서 이제 금요일 날 장도 안 좋았지만 이 기사가 미리 노출이 된 거죠. 요즘에 이렇게 미리 다 알아요. 그래서 기사가 나오기 전에 이 실적 발표하기 전에 보시면은 이렇게 아침에 이제 뭐 일정 부분을 뭐 세력이든 누가 눌렀는데 계속 매수세가 들어오죠.
보합까지 갔다가 또 눌러봤는데 마이너스였는데 이제 기사가 발표되기 전에 여기쯤 갔어요. 여기서 갔다가 눌러버리고 한 여기 이쯤 어디에서 이제 기사가 발생했어요. 자, 그래서 주가를 올릴 수가 없었던 거죠. 왜 올릴 수가 없었죠? 선취매를 했으니까. 그럼 주가 조작이 돼요. 그래서 주가를 일부러 뺐다. 더 눌러버렸는데 제가 요 구간에 있을 때 사시라고 막 그 유료 회원님들한테 좀 사시라고 계속 그랬는데 몇 분이 사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뭐 저 역시도 어제 샀죠. 네, 어제 샀어요. 저는 뭐 이 가격에 샀습니다. 거의 이 가격에 샀어요. 예, 제가 이 가격에 사니까 더 빠지더라고. 예. 어쨌든 간에 들어가야 될 자리였고요. 차트를 보시면 그래서 여기 긴 봉이 나왔습니다. 그죠? 예. 그리고 양봉으로 어쨌든 끝났습니다. 그러면서 대충 그림을 그려도 앞산 만들고 또 여기 또 상을 하나 더 만들었죠. 그러면 이제 월요일 날은 이제 이 기사들을 다 보면은 야, 영업이익 당기 순이익이 300억인데 시총이 1000억밖에 안 돼. 여기 7,400원이나 뭐 한 여기 어디서 시작할 것 같아. 7,500원. 자, 7,300원에서 7,500원 정도 이렇게 뛰어서 시작한다고. 어쩔 수 없어. 지금 이제 내가 또 얘기하죠. 뛰어서 이제 매수가 들어온다고. 눌렀다가 막 이렇게 하다가 쭉 가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월요일 날 조용히 외쳐봅니다. 상한가 갈 것 같아요. 상한가 갈 것 같습니다. 물론 상한가 가면 또 던지고 막 치겠죠. 상한가가 나올 것 같습니다. 자, 오랜만에 상 한번 드세요. 저는 분명히 좀 사셨으면 했습니다. 이게 유료 종목이었기 때문에 뭐 무료에서도 어쩌다 얘기했지만 네, 유료 회원님들이 좀 많이 샀으면 했어요. 제가 보는 견해는 상한가입니다. 우선은 너무 매출이 좋아요. 예, 영업이익 부분을 봐야 돼. 매출이 좋아도 영업이익, 특히 단기순이익이 더 중요하죠. 단기순이익 상백억, 그 120억 변제하고도 300억이 나왔다. 이거는 이제 악재 해소 살리자 이거죠. 그렇지만 요번 상승은 대체로 제가 봤을 때는 뭐 한 하루 가고 이제 딱 5일선 조정도 끝났기 때문에 뭐 한 이렇게 가서 이 8,300원을 최소한 뚫겠죠. 8,300원 뚫습니다. 그래서 한 만 원 정도를 예상합니다. 만 원. 만 원 이상 갈 수도 있고요. 시세가 잘 되면 11,000원까지도 갈 것 같아요. 11,000원. 그러니까 하루 상한가 가고 그 다음날 뭐 20% 갔다가 뭐 이런 차트가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해요. 조용하게. 만 원에서부터 뭐 잘 가면 12,000원도 갈 수 있겠죠. 어쨌든 간에 월요일은 또 나스닥이 아까도 보여드렸지만 급등을 했어요. 어쨌든 차트를 살렸습니다. 뭐 빠질지 안 빠질지 추후엔 모르지만. 자, 그러면서 우호적이다 해서 성도 이현 씨는 뭐 쫓아가라고 그러긴 좀 그래요. 네, 뭐 물론 빠지면 쫓아가셔야죠. 네, 한 5% 미만 상승했으면 들어가셔도 되는데 제가 보는 견해에서는 뭐 이렇게 그냥 월요일부터 바짝 한 2, 3일 올리지 않을까. 그 다음에 또 좀 조정이 오겠죠. 올렸으니까. 당연히 근데 추후에 길게 봤을 때는 얘가 이제는 좀 많이 갈 수 있는 자리다. 왜 그러냐면 뭐 갖고 있는 자산이나 유보금 이런 거 했을 때 너무 저평가입니다. 그러니까 얘가 제대로 시세를 반영한다면 한 시총이 여러분들이 자꾸 주식을 시총을 봐야 돼. 시총. 얘 캐파가 한 5천억까지 가야 돼요. 최소한. 5천억까지 가야 되는데 당장 3천억 정도까지는 가져도 뭐라고 욕할 사람이 없습니다. 예, 제가 봤을 때는 그래요. 그래서 5천억은 무리고 단기적 그러니까 한 두 달, 석 달 안에 한 3천억까지는 갈 수 있지 않을까. 2,500에서 3천억 정도 그 정도 보여요. 그래봤자 뭐 지금 갖고 있는 재무적인 거 봐도 왜냐면 지금 너무 현저한 저평가고 이제는 좀 어느 정도 레벨을 올려야죠. 물론 2,500에서 뭐 3,000억 정도 시총이 가면 올해 앞으로 다가올 매출 이런 것들이 과연 계속 지속 유지되거나 아니면 더 커져야 돼요. 그래야지만 주가가 계속 상승할 겁니다. 어쨌든 악재가 떨어져 나갔기 때문에 성도 ENC 단기적으로 좀 드시기 지금 들어가시면 좀 그렇고 하여튼 좀 올라갈 것 같습니다. 예. 어쨌든 간에
뭐 이런 종목도 있고 그래요. 제가 전에 몇 번 얘기했던 종목인데 어쨌든 실적이 너무 잘 나왔어요. 진짜 실적 시즌이죠. 예, 실적 시즌입니다. 어쨌든 간에 뭐 기회가 더 된다면 여러분들도 뭐 좀 배팅도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근데 너무 많이 올랐으면 뭐 조심하고요. 자, 성도 ENG 어쨌든 간에 이런 종목이 있습니다. 어쨌든 뭐 사신 분들은 축하드리고요. 성도 ENG였습니다. 자, 스피어. 예, 스피어가 있습니다. 자, 스피어가 우주항공주죠. 대장주로 드디어 기울기를 세웁니다. 자, 얘는 또 가죠. 당연히 갑니다. 예, 월요일날 또 상승할 자리. 예, 급등합니다. 스피어가 제대로 올리고 있어요. 자, 스피어였습니다. 그냥 이런 건 편해요. 또 가요, 또 가. 예, 좀 오전에 잠깐 흔들 수도 있어요. 근데 또 갈 차트에 시세가 붙었습니다. 네, 스피어입니다. 더 이런 거 쫓아가는 거는 손절가 정하시고 단타 잘 치시는 분만 하셔야 돼. 또 누를 수도 있죠. 그죠? 네, 그렇습니다. 금요일 날 올랐으니까 월요일 날 딴 종목 오를 때 뺄 수도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자, HVM 역시도 우주항공주. 예, 어제 이렇게 막 빠지는 장에서, 그죠? 예, 다시 살렸죠. 다시 이 하락을 메꾸면서 빠졌던 거를 메꿨습니다. 얘가 되려 이렇게 더 갈 수 있는 자리예요. 슈팅 나올 자리입니다. 자, 얘도 그 제가 TPC도 봤지만 여기서 군집이 꽤 일어난 겁니다. 군집이. 이제는 이 군집을 벗어나서 슈팅이 한 방, 두 방 정도 나올 자리예요. 자, HVM 우주항공주 공장을 작년에 증설해서 이제 매출도 급등 뭐 증가 대폭 증가할 겁니다. HVM이었습니다. 컨택 우주항공주죠. 스페이스X 저궤도 위성 그죠? 얘도 역시 야, 다 이렇게 만들어놨네요. 자, 이 기울기를 벗어나면서 슈팅이 땅 나오면 좋은 자리입니다. 예. HVM하고 차트가 똑같아요. 여기서 좀 어느 정도 궁집이 일어나다가 이제 이걸 뚫으면서 강한 슈팅이 두 번 나올 수 있는 자리. 컨택 우주항공주입니다. 센서뷰도 어제 좀 전에 빠졌죠. 똑같네 얘도. 그죠? 차트가 다 똑같죠? 이렇게 오일선 깼다가 슈팅, 슈팅. 그죠? 센서뷰. 마지막 피날레들이 나온 게 있어요. 우주항공주 센서였습니다. 센서. 자, STO가 다음 주 주말쯤에는 좀 이벤트도 있고 해서 오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오늘 볼 종목은 갤럭시아 모니터링, 핑거, K옥션, 서울옥션, IT 아이즈, 그다음에 뭐를 봐드릴까? 헥토 파이낸셜, 다날, 그다음에 또 뭐가 있죠? 어, 음, NHN KCP, 그다음에 또 카카오페이, 그다음에 뭐가 있죠? 그다음에 하여튼 뭐 요 정도만 봐드리죠. 다 봐드릴 순 없고. 자, 지금 우리가 이제 봐야 될 거는 뭐냐면은 이 스테이블 코인, 그다음에 이제 조각투자법 STO, 요게 이제 전자금융법에 묶여서 같이 가는 스타일인데요. 자, 지금 이제 먼저 아무래도 스테이블 코인 쪽 결제 시스템 이런 쪽 관련돼서 시장에서 보는 거는 다날이나 헥토 파이낸셜은 약간 좀 메이저급 같지는 않죠. 어쨌든 근데 앞으로 우리가 카드를 쓰지 않습니까? 자, 카드를 쓰면은 어떻게 결제가 되죠? 카드를 쓰게 된다면 결제가 어떻게 되냐면요. 자, 상점에 가서 우리가 결제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상점을 통해서 그 다음에 이제 벤사를 거쳐요. 벤사. 자, 벤사를 거치고 그 다음에 이게 카드사의 데이터가 모입니다. 그 다음에 이게 은행으로 가요.
그래서 은행에서 이제 돈을 뭐 이렇게 그 상점으로 주거나 뭐 이런 식이죠. 그래서 우리가 카드를 상점에서 긁으면 벤사가 중간에 껴서 뭐 이 카드 핀가? 이 카드 그 용지를 뭐 검수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중간에 업무를 해줍니다. 그러면서 얘네가 수수료를 먹어요. 그 다음에 카드에서 이거 집계가 되면 은행으로 가고, 자, 은행에서 이제 상점에 돈을 주죠. 그죠? 뭐 이런 시스템이야, 대체적으로. 근데 이제 만약에 이 스테이블 코인이 되면 이런 부분이 없어지는 거죠. 이런 부분이. 그죠?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은 스테이블 코인이 되면 은행도 이런 뭐 이런 디지털 중개 이런 중개 부분보다는 디지털 지갑 쪽 돈을 그러니까 디지털 그러한 자금이나 뭐 그런 그런 돈을 어, 지갑 보호하는 이런 쪽으로 카드사나 은행들이 나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서 스테이블 코인이 들었으면은 이거가 이제 뭐 결제하고 뭐 이런 부분들이 스테이블 코인을 통해서 한마디로 사는 사람과 상점이 바로 이렇게 뭐야 그 중간에 이런 매개체들이 안 끼고 바로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특히 강점은 외화, 송금. 외화 송금할 때 그 수수료들 많이 내고 뭐 하루 이틀 걸리잖아요. 근데 그게 거의 금방 돼요. 뭐 한 30분? 아니면 뭐 바로 될 수도 있고 엄청 빠르게 됩니다. 그러면서 어, 결과적으로 개인과 개인끼리 거래하는 뭐 그러한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갖고 이 스테이블 코인 자체는 이거를 이제 발행하게 되면 이 벤사나 카드, 은행 쪽에 이런 카드 매출, 이런 결제 매출이 많이 줄어들게 되고 결국에는 이런 자산들이 이제 이 디지털 지갑을 근데 어쨌든 이런 코인이나 스테이블 코인이 있으면 지갑이 있어야 되잖아요. 지갑, 디지털. 그러니까 우리가 안 보이는 곳에 모아두는 뭐 뭐 금고 같은 그런 지갑이 자기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거를 보존하는 그런 걸로 은행이나 카드사는 많이 바뀌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제는 은행에 예금을 하는 것보다 차라리 그 자기가 그 디지털 지갑에다가 돈을 스테이블 코인을 사서 이렇게 넣어두는 거죠. 그랬다가 뭐 상점에다가 결제하면 스테이블 코인이 이렇게 가서 결제가 되는 거죠. 그 이제 뭐 그 다중 원장 그거를 이용해서 그렇게 이제 그 암호화폐 거래하듯이 뭐 그런 식으로 이제 거래가 되는 거죠. 네. 그래갖고 이 스테이블 코인 자체는 이런 중간에 걸치는 이런 단계들이 없어지면서 수수료가 쌓여. 수수료가 거의 뭐 얼마 되지도 않고 환전 수수료도 없고 그죠? 예, 거의 없어요. 그리고 물건을 샀다고 해서 카드 수수료 같은 게 없는 겁니다. 결국 자신이 갖고 있는 디지털 지갑에서 바로 상점으로 쏴주는 거죠. 예, 그런 식의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대표적인 게 지금 알리페이 같은 것도 거의 그런 시스템이죠. 근데 이거를 이제 제도권으로 넣고 싶어서 뭐 여러 가지 뭐 51%를 뭐 은행이 보유하고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해도 그 코인에 따라서 그런 걸 얘기하는데 우리가 이제 제가 주말에서 좀 얘기를 하면 결국 스테이블 코인은 뭔가 그 연계된 뭔가 그 물건이 있어야 되죠. 물건. 그러니까 뭐 돈이든 채권이든 대표적인 게 이제 미국의 미국의 그 스테이블 코인은 미국채와 연계돼 있죠. 국채. 그죠? 그 달러랑 연계돼 있다라고 보는 게 맞죠. 자, 그래서 이러한 국채와 연계된 이러한 그 스테이블 코인 이런 코인들이 결국에는 시장을 자 원화와 연계된 코인들을 이제 발행하려고 하는데 위안화가 연계된 또 위안화 연계된 코인도 나오죠. 그죠? 뭐 유럽도 당연히 나오겠죠. 자기 나라. 근데 이제는 옛날처럼 뭐 환율이 이제 있어갖고 뭐 서로 이렇게 교환하고 뭐 세계 기축통화는 뭐 달러고 뭐 이런 개념이 아니라 한마디로 말해서 미 국채와 관련된 스테이블 코인이 좋으면은 이 경계 없이 그냥 쫙 퍼져서 쓰는 겁니다. 그걸 연계돼서. 그래서 이제는 그 통화가 만약에 스테이블 코인이
한마디로 시장을 많이 따먹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미국이 뭐 다 잡아먹을 수도 있고 아니면 일부를 많이 쓸 수 있겠죠. 만약 미 국채가 안전하고 미국에서 발행한 스테이블 코인이 안전하다면 다른 나라에서 계속 써도 돼요. 환율도 없어요. 그냥 쓰면 됩니다. 그죠? 근데 위안화를 또 뭐 좀 지배적이 있는 데는 위안화 스테이블 코인을 많이 쓰겠죠. 그죠? 사용하기도 편하고 뭐 알리페이를 쓰든 그죠? 자, 그래서 이제는 통화가 국경이 없이 그냥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걸로 인해서 땅 따먹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원화 스테이블 코인을 많이 쓸지는 모르겠어요. 아무래도 그 미 국채와 연계된 스테이블 코인을 많이 쓰지 않을까. 또 간혹 가다 또 알리페이나 이런 중국과 관련된 스테이블 코인을 또 쓰는 사람도 나오겠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원화가 강세고 안전하다. 그렇다면은 원화 국채와 관련된 스테이블 코인이 활성화가 세계적으로 되겠지만 아무래도 제가 봤을 때는 뭐 달러 아니면 위안화 담보로 된 스테이블 코인을 많이 쓰지 않을까. 이제 아직까지 그렇게 봐요. 저는 그렇게 보는데 모르죠. 하여튼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갤럭시 하모니틀이나 이런 데들은 물론 그런 쪽 일도 하겠지만 주로 STO, 조각 투자, 뭔가 부동의 자산을 유동화시키는 그러한 이제 사업들을 하는 거죠. 그래서 스테이블 코인과는 조금 거리가 좀 있어요. 둘 다 이제 전자, 뭐 이렇게 전자금융법에 들어가긴 하지만 좀 간략하게 길게 얘기한 거고요. 자, 이 갤럭시와 머니트리, 자, 얘 같은 경우는 이제 다 채웠죠? 예, 단순하게 보면 돼요. 다 채웠습니다. 이제 앞산 좀 만들고 또 큰 산 만들고 이제 또 월요일부터 또 이렇게 쭉쭉 가게 생겼어. 또 이렇게 조정 주다가 또 슉 가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뭐야 이 차트들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갤럭시와 모니터리 같은 경우도 많이 이 STO를 발행을 하겠죠. 그죠? 이 차트 자체는 이제 우상향을 시작한 건데 서서히 계속 이렇게 조정을 많이 때리면서 이 진폭이 크죠. 예, 계속 이렇게 올랐다 빠졌다. 여기서도 올랐다 빠졌다. 근데 이런 식으로 계속 갈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갤럭시 모니터리도 이제는 다시 이게 양봉으로 월봉상 이게 5일선 위에 있는데 양봉으로 바뀌면서 이렇게 쭉 이번 달 간다. 자, 갤럭시아 머니터리였습니다. 자, 핑거 역시도 보시면 뭐 일본 보면은 똑같아요 지금 다 조정을 주면서 여기서 샀다가 여기까지 다 뺐죠. 이제 다시 이렇게 하다가 다시 쭉 올리겠죠. 다시 또 좀 빠지고 뭐 이런 식으로 계속 갈 확률이 높아요. 월봉 보면은 그렇죠. 얘도 5일선 위에 시작해서 이제 양봉으로 바뀌면서 뭐 이렇게 쭉 가겠죠. 그죠? 최소한 요거까지 이번 달에 여기까지는 뚫을 확률이 높습니다. 자, 빙거였습니다. 빙거. 근데 빙거는 또 장점이 이 핀테크 기업이에요. 핀테크. 그래서 얘는 그 STO도 발행하지만 얘는 결제 쪽, 인프라 관련 쪽에 강세 그 힘이 좀 있다. 그래서 빙거가 조금 시세가 더 나는 것뿐이에요. 그 다음에 우선은 이 그 네 종목을 하겠습니다. 다섯 종목을 하는데 그 결제 위주의 그러니까 스테이블 코인과 그러한 결제 그런 거를 중심으로 하는 회사로 한번 좀 나가 보겠습니다. 자, ITI 역시도 이런 결제 시스템, 인프라 관련된 회사예요. 그래서 얘가 먼저 갔다가 많이 빠졌죠. 근데 똑같습니다. 다 요거예요. 요거 앞산 만들고 다시 빠졌다가 다시 이렇게 해서 진폭이 커지겠죠. 그죠? 어쨌든 간에 ITI도 그래서 얘가 근데 이제 뭐야 주식 수가 얼마 안 되고 시총이 작죠. 그래서 얘가 지금 세력이 잡아서 누르기도 쉽고 올리기도 쉬워요. 그래서 올릴 때는 시원하게 갈 겁니다. 얘가 아주 요물이 될 텐데 보시면은 이 헥토 파이낸셜이나 뭐 헥토 파이낸셜 뭐 이런 거나 다날 다날도 여기 나와서 똑같이 그리고 이런 것들이 다 그 결제 관련된 그런 겁니다. ITI도 역시도 그렇죠. 네. 지금 여기 들어가 있는데
그다음에 더존도 있죠. 더존도 요즘에 좀 얘기가 나와요. 더존도 얘기를 한번 해보자. 그 차트를 보시면은 ITI즈는 조정이 심했죠. 그만큼 또 올라갈 때는 시원하게 올라갑니다. 얘도 5일선 딱 걸쳐놨네. 그죠? 이제 위로 솟구칠 일만 남았어요. ITI즈도 이 픽테크 기업으로서 그런 인프라 관련된 그런 결제 시스템 그런 관련된 물론 STO도 하겠지만 STO보다는 그쪽이 더 강점이에요. 그래서 이 서비스 거진 그런 데를 서포트 해준다. 네, 그러한 결제나 이런 그런 관련된 그런 회사로 보시면 돼요. ITI즈였습니다. 네, 더준 역시도 다날과 비슷한 뭐 그런 쪽으로 결제 관련된 똑같죠 차트들이 기대심 줬다가 다시 눌렀다가 이제 월요일 쭉쭉 이제 쭉쭉 올리고 또 다시 또 이렇게 가다가 계속 이런 식으로 이제 흔들면서 법이 계속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흔들면서 계속 어쨌든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이 저점이 올라간다는 것만 보시면 돼요. 저점이 계속 올라갈 겁니다. 그래서 엄청 흔들겠죠. 그죠? 저점은 계속 올라가요. 버즌도 그러한 뭐랄까 결제 먼저 STO보다는 좀 결제 쪽 그런 쪽에 관련된 그런 회사입니다. 버즌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헥터 파이낸셜 보면 이 스테이블 코인 기반 결제 정산 협력부 그러니까 결제 정산에 대한 스테이블 코인 기반을 둔 이러한 그러한 이제 플랫폼이나 이런 데랑 계속 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먼저 가는 거예요. 자, 핀테크 기업, 헥터 파이낸셜. 자, 핀테크 기업이죠? 핑거도 그렇고, ITIG도 그렇고, 더준, 헥터 파이낸셜. 싱가포르 소재 스테이블 코인 결제 기업, 트리플 A와 협력해 스테이블 코인을 활용해 글로벌 결제 정산 글로벌 서비스 구축, 다 서비스 구축이에요. 그죠? 서비스 인프라, 이거 구축하는데 강자가 핑거, ITI즈, 더즌, 헥터파이어, 헥터파이낸셜, 다날, 또 NSC, KC, 그 다음에 카카오페이, 뭐 이렇게 돼요. 왜 이게 중요하냐면 먼저 움직이는 거는 이런 결제 인프라나 이런 핀테크, 그죠? 이런 코인을 뭔가 결합해서 만들어주는 이런 서비스를 지원하는 회사들이 먼저 갑니다. 자, 스테이블 코인은 뭐 계속 뮤드를 하게, 뭐 이렇게 뭐 여러 회사, 뭐 핑거는 요트 회사인가? 요트 회사하고 또 STO 발행을, 요트에 대한 그런 거를 이제 발행을 하기로 했는데 여러분들이 보시면 STO는 조금 천천히 가요, 초반에는. 왜? 스테이블 코인이 먼저 시장에 열리기 때문에, 결제이기 때문에. 결제하는 시스템을 먼저 만들어야 되죠. 자, 그러면서 STO도 결제 시스템이나 이런 것도 다 같이 핀테크 기업들이 도움을 주겠죠. 그래서 이 핀테크, STO, 스테이블 코인을 하면서 STO를 하는 회사들, 대표적인 핀거 같은 회사들, 그런 회사는 또 STO가 움직일 때 또 움직이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 맥락을 잘 봐야 돼요. 그죠? 이거를 잘 못 보시면 헷갈립니다. 그래서 먼저 지금 가는 게 헥터 파이낸셜, 다날, NHCN, 카카오페이, 뭐 더즌, 또 ITI즈, 핑거. 얘네들 먼저 갔던 이유는 결제 시스템, 인프라를 지원해 주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은 한번 좀 보겠습니다. 또 파이낸셜 차트 보죠. 얘는 덜 빠졌죠? 얘는 매수세가 좀 있네. 원래 여기까지 빠졌는데 여기까지. 여기까지 안 빠졌죠? 얘는 매수세가 있습니다. 그래서 월요일날 급등. 얘가 상한가 갈 수 있어. 얘는 급등 차트. 자, 얘는 상한가도 갈 수 있다. 헥터 파이낸셜. 자, 상한가도 갈 수 있다. 차트가 말해주죠? 상한가 갈 거라고. 이런 걸 볼 줄 알아야 돼. 그동안 눌렀지만 상한가 갈 수 있다. 헥터 파이낸셜. 상한가 예상. 그죠? 다 똑같은 STO, 다 똑같은 스테이블 코인주가 아니에요. 자, 그렇습니다. 또 보죠. 자, 다날도 차트를 보죠. 다날. 다날은 봐봐. 좀 약하죠? 여기까지 눌렀죠. 21선까지. 그죠? 21선까지 누른 주식들은 좀 약한 거야. 자, 헥토 파이낸셜이 강하네. 뭔가 많이 하나 봐요. 스테이블 코인 연계된 그런 상품, 핀테크 기업들. 그죠? 자, 다날은 좀 약하네. 다날도 내일 이렇게 쭉 갔다가 뭐 이런 식으로 좀 갔다가 또 다시 쭉 빠져. 며칠 또 빠지다가 또 다시 이렇게 하다 또 갈 수 있겠죠. 어쨌든 간에 차트들이 비슷하게 가요. 그죠? 이 똑같이 테마 쪽을 보면
차트가 어떻게 가는지 이렇게 다 볼 수 있습니다. 자, 다날도 급등하겠어요. 월요일날. 근데 상한가는 아니야, 얘는. 자, NHN KCP. 얘는 뭐겠어? 얘는 네이버 쪽 관련된 스테이블 코인 결제. 그죠? 네이버 코인인가? 네이버 뭐 있죠? 그거예요, 그거. 보면 얘도, 보면 여기까지 안 찍었죠? 자, 여기까지 찍어줬어야지만 돼요. 근데 얘도 강하네. 얘도 하여튼 뭐 한 20%나 뭐 그 정도 상승하겠네, 여기까지. 얘는 한 상한가 못 가고 한 20%에서 한 25% 정도 요 안에서 상승을 할 것 같습니다. 월요일 날. 좀 많이 상승하긴 할 거예요. 다 이게 차트들이 나오잖아. 그죠? 예, 여기까지. 얘도 좀 강한 편이에요. 제일 강한 건 헥토 파이낸셜. 자, 다날, NHKCM. 얘네들이 포인트로 나서는 이유는 뭐다? 스테이블 코인이 먼저 할 거고, 이런 결제 시스템, 이런 거를 만드는 애들이 이 전자금융법의 시세를 먼저 받는다. STO보다. 자, 카카오페이 한번 보겠습니다. 카카오페이. 자, 카카오페이도 세네. 세죠? 여기까지 찍어줬어야 되죠. 그죠? 여기까지 안 찍었죠. 얘도 좀 한 20% 이상 상승하겠죠. 그죠? 요거 뚫을 수 있어, 월요일 날. 단순하게 보여. 단순화 시키라고. 여러 종목을 똑같은, 섹터, 테마, 똑같은 그 산업군을 보면 주가가 보입니다. 어떤 게 강한지, 어떤 게 더 갈지. 그죠? 자, 헥토 파이낸셜이 상한가 갈 확률이 높고요. 자, 그 다음에 상승을 20% 이상 할 거는 뭐죠? NHKCP, 그 다음에 카카오페이, 이 정도로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면서 월요일 날 배팅을 한다면 뭐에 해야 되죠? 헥토 파이낸셜. 근데 얘는 떠서 시작할 거야. 한 5%, 4%? 그럼 박아야지. 그 정도는 뭐 감수해야죠. 거의 상한가 갈 테니까. 자, 그 다음에 NHCN하고 카카오페이가 또 잘 가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뭐 K옵션이나 뭐 서울옵션 뭐 이런 것들도 다 좋아요. 또 거기다 뭐 FSN부터 또 IT센 글로벌도 있죠. IT센 글로벌도 잘 가요. 오늘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종목들이 꽤 됩니다. 금융 뭐지? 또 그것도 있고 많아요. 아톰도 있죠, 아톰. 아톰도 피테크 쪽이죠, 아톰도. 아톰까지 한번 보죠, 아톰도 한번 보죠. 네, 아톰도 한번 보겠습니다, 아톰 차트. 얘는 21선까지 찍었네. 얘도 차트는 이쁘네. 그죠? 여기까지 찍었죠? 얘도 상승을 하겠네. 얘도 차트를 누가 잘 그리긴 했네요. 자, 아톰도 괜찮습니다. 그렇지만 강한 거는 헥토 파이낸셜, 그 다음에 NHKCP, 그 다음에 카카오페이. 자, 여러분들이 봤을 때 전통적인 뭐 다날이나 헥토 파이낸셜, 더즌, 뭐 아이즈 IT, 핑거 뭐 이런 것들 또 갤럭시 모니터도 좀 약간 그런 STO에는 강자죠. 그렇지만 지금은 시세를 줄 때들이 스테이블 코인 결제 관련 이런 시스템 지원하고 뭐 시스템 만들고 이런 거죠. 자, 그래서 이런 게 먼저 가는 이유는 계속 강조하지만 먼저 시장을 얘네들이 선투입이 되기 때문에 그렇고 이 나중에 이제 이 전자결제가 통과가 다 되고 세부 사항이 조율되면서 STO는 천천히 계속 올라갈 거다. 그래서 STO도 계속 가긴 갈 거예요. 그리고 이제 시장을 봤을 때는 뭐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네이버페이, 그 NHKCP나 뭐 카카오 관련된 카카오페이, 얘네들이 이제 알리페이처럼 얘네 둘이 아마 뭐 되지 않을까.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거는 뭐 이런 네이버 페이든 뭐 알리페이든 카카오페이든 이런 페이들을 하면은 이런 데서 왜 할인이나 이런 서비스를 뭐 사면 자꾸 해주는 이유는 네이버 페이를 하려면 네이버 그 페이 그 안에다가 계좌에다 돈을 넣어야 되죠. 네이버 페이로 바꾸려면. 이러다 보면 여기 돈이 쌓여 있죠. 예. 이런 점이 있어서 네이버 페이나 뭐 카카오페이 뭐 알리페이니 뭐 이런 것들을 써주면 이 돈들이 계속 쌓여 있죠. 이 돈을 뭐 한 번에 뭐 자기가 100만 원 충전하면 100만 원 한 번에 쓰지 않죠. 뭐 5만 원 쓰고 10만 원 쓰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쌓여 있는 돈, 그 돈을 갖고 얘네들이 금융적인 뭐 대출 간단한 뭐 대출 서비스를 할 수도 있고
그 돈이 이자가 붙을 수가 있는 거죠. 결국 그 돈을 유용할 수 있는 거죠. 네이버 페이나 이런 데서는. 그래서 이렇게 그 자신들의 페이를 써주는 게 회사 입장에서는 엄청 좋은 거죠. 그 다음에 이런 네이버 페이든 뭐 단알 페이를 많이 쓸 거? 이런 건 아닐 것 같아요. 그래서 카카오 페이니 네이버 페이니 또 뭐 삼성페이 뭐 이런 거 나오겠죠. 그 다음에 알리페이니 뭐 구글페이인가 그것도 있죠. 그런 것처럼 이렇게 쓰다 보면 은행권에 있는 돈들이 사실은 이런 페이의 전자지갑에 돈이 들어갈 확률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계속 늘어나면 사실은 저 기존의 그런 뭐 전통적인 그런 금융회사 좀 조금 제2금융권이나 이런 데들 금리 많이 주고 이러지 않는 이상 뱅크런이 날 수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디지털화되면서 굳이 거기다 놓을 필요가 없거든요. 이런 데 놓으면은 또 스테이블 코인은 또 이자나 이런 면에서 좀 더 준다, 더 준다. 그래서 뭐야 아무래도 그 기존에 있는 전통적인 그 기존에 있는 그런 금융에 넣는 것보다는 어차피 자기가 쓸 돈이고 나갈 돈이고 그런 돈들을 페이에다가 넣게 된다는 거죠. 전자지갑에. 그죠? 그래서 이 전자지갑 사업이 앞으로 안전성, 털리지 않아야 되고 털리면 큰일 나죠. 네, 그러한 보안, 뭐 양자 보안이 됐든 뭐 그런 걸로 하든 어떻게 하든 그러한 사업이 계속 확산될 확률이 높다. 그러니까 종이돈이 없어지고 디지털 화폐가 다 되는 거죠. 그죠? 그리고 뭐 월급이나 이런 것도 숫자로 쏴주면 되죠. 숫자로 쏴주면 여기 있던 숫자가 그 사람 숫자, 전자지갑의 숫자로 꽂히면서 그 숫자만큼 전자로 결제를 하는 거죠. 그죠? 이 전자 시스템은 그 뭐랄까 실물인 돈을 찍어서 돈이 왔다 갔다 하는 건 아니죠. 숫자가 왔다 갔다 하는 거죠. 디지털화돼서.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런 화폐를 발행하고 윤정기를 돌리는 이런 그런 비용들이 엄청 감소하는 겁니다. 그죠? 그런 부분들이 또 많은 또 그 경제적으로 봤을 때는 또 엄청난 이익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죠.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어쨌든 이 새로 다가오는 시대에 저 역시도 전자지갑이라고 계속 떠들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저도 전자지갑 전에 한번 만들려고 그러다가 못 만들었거든요. 네. 근데 웬만한 사람 다 만들죠. 저도 뭐 어쩔 수 없이 먹고 살기 위해서 공부는 하지만 굉장히 CD기에서 돈 뽑는 게 더 좋고 은행 계좌에 가서 은행 창구 가서 뭐 이렇게 하는 것도 좋아합니다. 옛날 감성이 있어서 그래요.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 좀 제가 중간에 좀 할 일도 좀 있고 그래서 약간 두서없었던 건 죄송합니다. 예, 좋은 주말 보내세요. 감사합니다.